네, 오늘장 랭킹5 시간으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키워드 통해서 전략에 대한 힌트 얻어보도록 할게요. MTNW 김도영 어드바이저와 지금부터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시장이 힘을 내고 있습니다. 저희도 힘을 내서 키워드 분석 들어가 볼게요. 바로 열어주실까요? 자, 첫 번째는 인플레 감축법 피해주라고 언급이 됐다가 오늘은 새롭게 올라서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섹터 첫 번째로 풀어가 볼게요. 일단 위원님, 그동안 그 악재 때문에 내린 게 맞는지, 그리고 그 악재가 이제는 어느 정도 반영된 구간이라도 오늘 진단 내려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렇게 낙관해도 될까요? 우선적으로 외통위에서 얘기가 나온 것이 있어요. 속보적으로 한 2시간에서 3시간 전에 발표를 했고요. 미국에서 한국산 전기차 세제 지원 촉구 결의안이 통과가 됐다라고 하는 반응이 나오면서 현대차, 기아차 또한 자동차 부품주들에 대한 상승이 상당히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이전에 오전장에 발표가 됐던 것은 현대차 그룹에서 이제 부품사들에 대한 대금 납품을 미리 선지급하겠다라고 하면서 1조 8,500억 정도 규모에 대한 것을 9월 13일까지 지급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전체적으로 부품 공장들 같은 경우는 완성차에 대한 생산량이 감소를 하면서 약간 현금성 자산에 대한 갈증이 상당히 심화가 돼 있었을 상황인데요. 그것을 상당히 강력하게 해소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단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그 세제 지원에 대한 촉구 결의안까지 통과가 되면서 자동차 부품주들, 그리고 특히 현대차, 기아, 그리고 현대, 위아 이 3사에 대한 성장 동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 위아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고점을 뚫고 나서 상당히 강력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부품사들 안에서 지금 대장주에 대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후에 대한 다시 현대, 위아를 따라가는 종목들이 속속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굉장히 힘주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동차주에 대해서 부품주까지 완성차부터 전반적으로 강한 탄력이 이렇게 확인이 된 자리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자동차주가 전체 시장을 이끌 가능성도 이제 있다고 우리는 봐도 되는 걸까요? 우선은 자동차 섹터에 대한 첫 번째 리스크는 생산성에 대한 문제였죠. 네. 상반기까지 반도체 쇼티지, 또 부품에 대한 쇼티지 현상이 나타나면서 생산량에 대한 것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이제 저번 한 2주 정도 전부터 현대차에서는 울산 공장에 대한 주말 공장 라인 가동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반기에 가면 갈수록 내년이 가까워짐에 따라서 반도체 쇼티지, 한마디로 부품사들에 대한 다시 한번 그 선순환적인 부분이 굉장히 좋게 나타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 공장에 대한 것도 2024년으로 앞당기면서 그쪽에 대한 가동 여부도 상당히 긍정적인 포인트를 보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배터리, 뭐 완성차 이제 공장에 대한 설립 시기 등등 해서 호재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작용을 하고 있고, 지금 자율주행, 뭐 UAM, 로봇 등등 할 것 없이 준비가 잘 짜여져 있는 미래 첨단 산업의 집약체이다라고 하는 포인트 잡고 대응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11월 달에 그랜저에 대한 완전 페이스리프트에서 신차가 출시가 되죠. 그거에 대한 기대감까지 지금부터 하나 둘씩 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은 지금 자리에 워낙 불꽃같이 시세가 나오고 있어서 부담스럽긴 한데, 지금 악재를 다 반영하고 이제 호재 쪽으로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는 그 위치에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완성차든 아니면 부품주든 포트에 없으시다면 담아야 될 시기라고 위원님은 보시는 걸까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서는 지금 현재 시장과 가장 흡사한 시장이 금융위기 사태였던 2008년 시장과 가장 흡사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장기적인 성장 동력, 지속적인 매매를 진행할 수 있는 바이앤 홀딩과 트레이딩을 번갈아 가면서
전략을 수정할 수 있고 전략을 제시할 수 있는 자동차 섹터는 지금 하나 정도는 반드시 편입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조금만 좁혀주세요. 완성차 쪽 보세요. 아니면은 조금 우리가 알 수 있는 조금 더 큰 사이즈의 부품, 아니면은 탄력성이 강한 소형 부품주. 타이어주도 오늘 이슈 있었고요. 타이어주 같은 경우도 이제 미국 공장에 대한 것이 네네. 추가적으로 나타나고 있죠.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제 후반 부분에 추천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벌써 원픽에 대한 힌트를 주신 것 같긴 한데 조금 더 저희 키워드 끌고 가서 오늘장 포인트를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짚어봤고요. 많이 이제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자동차주가 주도력을 확보해 나가는 이 과정에서 그간 시장을 버티게 해줬던 신재생은 어떻게 되는 걸까?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와 함께 천연가스, 유가까지 좀 넓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신재생 에너지주가 하락 출발, 그리고 OCI 기준으로 하락폭이 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게 일시적인 쉬어가길까요? 아니면 사실은 천연가스 가격이 오른다, 겨울에 더 심화된다고 해서 신재생 에너지 투자 기대감이 몰렸던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선물 기준으로 천연가스 가격이 21% 급락했던데 이제 브레이크 쉬어가기 구간이라고 좀 봐야 되는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시장이 거의 2주 정도에 대한 조정을 받았어요. 지수 전체적인 조정을 받으면서 그 시기 동안에 대부분 종목, 대부분 섹터들은 피눈물을 흘리는 그런 기간이었고 다시 한번 몸을 움츠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기간이었죠. 그 기간 동안에 신재생 에너지 섹터만이 사실 뭐 태조, 이방원이라고 하는 그 섹터들에 대한 상승이 나타나는데 오늘 신재생 에너지뿐만이 아니라 뭐 조선주라든지 이런 종목들에 대한 그 기존의 조정 시기에 상승력을 보여줬던 sektor들은 대부분 눌림을 좀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자금에 대한 흐름이 단기적으로 잠깐 옮겨올 수는 있어요. 하지만 지금 중기적으로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에너지 대란 플러스 에너지 전환에 대한 부분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 주목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게 태양광, 풍력, 뭐 원전, 수소 할 것 없이 이 안에서 다시 한번 순환매적인 측면을 잡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양광 섹터에 대한 흐름이 조금 눌림을 받고 있는 것이 조금 두각이 되고 있는데 태양광이든 수소든 대장주에 대한 흐름은 다시 한번 시장에 대해서 주목을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천연가스에 대한 가격 자체가 굉장히 큰 폭의 변동폭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점. 하지만 유가에 대한 가격은 굉장히 큰 폭에 대한 상승력보다는 어느 정도 스테이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유럽 지역에 대한 천연가스 이제 그 부분이 LNG 그쪽 부분이 얼만큼 더 크게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냐에 대한 것은 가을 시즌까지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궁금한 점 하나가 추세라는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지금 구간에 오히려 신재생 이 섹터 안에서 조정이 나올 경우에는 오히려 좀 모아가는 전략도 아이디어가 될 수 있다라는 관점이실까요? 천연가스를 네.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한다면 저는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던 피팅 업체들에 대한 추가적인 성장 동력, 한마디로 성광밴드, 태광 이 두 종목에 대한 것을 원투로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시장 전반적인 시장 흐름 안에서도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 주목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선별적인 모습을 보여줄 것인데 굉장히 많이 올라온 종목이 있고 적당히 올라온 종목이 있고 아직 올라오지 못한 종목이 있습니다. 지금 머리가 드는 것을 확인하고 들어가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피팅 업체들은 그게 조선이든 LNG든 간에 할 것 없이 굉장히 강력한 실적 성장을 기반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포인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떨어지는 칼날인 것 같을 때는 주도력을 확보했던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섣불리 잡지 말자, 고개를 들 때 접근해보자라는 포인트를 주셨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 천연가스 가격 자체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종목들이기 때문에 다음 달에 유럽 에너지 장관들이 가스 요금 상한제 논의할 거다 이런 이야기도 돌고 있더라고요. 네. 이렇게 가격 자체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가 곧 예정이 돼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떤 포지션 변화 좀 저희 대비를 해야 될까요? 전체적으로 이제 가스 관련된 종목으로 봤을 때는 뭐 러시아의 천연가스에 대한 폐기, 뭐 그냥 불태워버린다는 얘기가 있고 추가적으로 스페인에서는 겨울철 난방 온도를 19도로 제한을 하겠다라는 얘기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겨울 시즌, 여름 시즌이 끝나감에 따라서 더욱더 천연가스에 대한 변동성을 높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이슈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수익 구간에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부분적으로 차익 실현을 일부분 하시면서 수익을 고정시키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신규 진입하신 자리에서 지금 좀 눌림을 받고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다시 한번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나타납니다. 그때 비중 축소에 대한 의견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그리고 시작의 훈풍의 중심에 있는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키워드는 저희가 2차 전지주를 꼽아봤습니다. 장 초반부터 이야기 정말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한일 첫 배터리 동맹에 대한 이야기요. 자, 설로만 돌았었는데 일단 뉴스화가 됐습니다. 일단은 증권사에서는 어느 종목까지 수혜를 볼 거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그 바운더리 밖에 있는 종목들까지 오늘 시세팀이 강하게 나오고 있어요. 뉴스의 강도를 좀 분석해 주세요. 어느 정도까지 시세를 이끌 수 있는 재료다. 오늘 오후장에 특별한 전략 변화가 필요하지 않은지 점검 부탁드릴게요. 제일 앞부분에 설명드렸던 것과 연관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인플레 법안에 대한 것을 어디까지 감안을 할 수 있느냐. 국내 기업으로서 특히 배터리 3사가 이제 미국 공장에 대한 것을 어떻게 진행을 해야지만 수혜를 받을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가 지금 그 혼다와에 대한 협약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랑 혼다에 대한 배터리 합작 법인에 대한 것은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해서 가장 강력한 카드를 사용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장 시작했을 때는 한 4% 정도까지 올리다가 LG 에너지 솔루션은 상승폭을 살짝 반납을 하긴 했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가장 강력한 성장 흐름 이런 쪽으로 지금 저는 분석을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미국 시장에 대해서 진출을 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한다면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오늘 나노 신소재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급등을 좀 나타내고 있어요. 코스모 네. 신소재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게 조금 궁금하실 것 같은데 LG화학에서 이제 CNT 공장에 대한 증설이 나타났죠. 탄소 나노 튜브라고 하는 것을 3,200톤 증설을 한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그거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흐름, 나노 신소재, 코스모 신소재 그리고 캠트로스에 네. 대한 상승이 상당히 강력하게 시장에서 어필을 했다. 한마디로 완성차 그리고 전기차, 2차 전지 등등 이쪽 라인에 대해서는 계속 선순환적인 모습이 보여주면서 시장을 방어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상승폭이 굉장히 둔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국내 지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관심이 많으실 이슈라서 저희가 세 번째로 좀 깊이 있게 짚어봤습니다. 자, 속도 내서 저희 경기 민감주 중에 반등 나오고 있는 섹터 건설주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옴시티 관련해서도 오늘 내일 이슈가 있죠. 인프라 협력 컨퍼런스가 신라호텔에서 진행이 내일까지 됩니다. 이 이슈도 있고 수조 관련해서 공시도 많이 나왔는데 탄력성을 이걸 강하다고 해야 될지 선 반영돼서 잠잠하다고 해야 될지 헷갈립니다. 지금 자리 진단을 좀 짧게 부탁드릴게요. 건설주 어떤 포인트를 바라보면 정답에 가까울까요? 단기적으로 대응을 한다라고 한다면 오늘 유신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지속적으로 네옴시티 관련해서는 대형주 쪽으로 좀 묵직하게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부터 진행되는 GICC 개최에 대한 부분 그리고 중동과 아시아국에 대한 15개국에 대한 참여 이런 것들이 네옴시티에 대한 청사진을 조금 더 분명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대형주 안에서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대건설, 삼성물산 그리고 현대차 정도에 대한 포인트를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앞부분이랑 조금 섞여서 생각을 하신다면 겹치는 종목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중소형주에서는 유신이라든지 히림, 한국종합기술에 대한 종목들이 있는데 약간 테마성을 띠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 매물 이후에 다시 한번 머리 드는 거 보고 확인하고
진입을 하셔도 늦지 않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역시 조금 추세를 돌아섬을 확인하고 천천히 접근해야 된다라는 조언까지 받아봤습니다. 저희 마지막 이슈로 넘어갈게요. 오전에는 비교적 잠잠했습니다. 여행주 쪽에만 매기가 쏠린 듯 했는데 지금 오후장으로 넘어가면서 화장품주가 거래량을 실으면서 전반적으로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여행주 포함해서 리오프닝 섹터 좀 넓게 보도록 할게요. 해외 입국자 대상으로 하는 검사 의무가 폐지될 수 있다. 내일 네. 발표가 된다라고 하는데요. 자, 오늘 오후장에서 발표 전에 시세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가 궁금합니다. 이슈의 무게와 함께 오늘 오후장에 조금 어떤 결정이 필요할지도 궁금하네요. 약간 리오프닝 섹터는 크게 봤을 때 여행, 카지노, 뭐 화장품 이렇게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요. 카지노는 7월 달부터 해서 8월 달까지 이번 달까지 지속적인 상승이 좀 나타났어요. 그래서 현재 자리는 조금은 부담스러울 수 있는 그런 자리이다라고 단기적으로 눌림을 주는 그런 기회를 조금 노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고, 여행주는 추석 연휴에 대한 추가적인 판매량 증가를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포인트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내일에 대한 것보다는 지금 9월에 있을 추석 연휴 그리고 이후에 대한 추가적으로 리오프닝 더 확대에 대한 포인트를 잡고 대응하시면 되시는데 밸류적인 측면이 아직 조금 많이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비중을 많이 실지 마시고 지금 조금 그 수익률로서 대응하셔야 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오늘 시장에서 지금 장 후반에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화장품주이죠. 한마디로 여행이든 카지노든 이쪽 섹터에 대한 것보다는 조금 대중적인 모습을 조금 기대할 수 있는 화장품 섹터에 대한 단기적인 슈팅이 나타나고 있는 점을 감안했을 때 다시 한번 리오프닝 관련된 섹터는 다시 한번 고개를 들 수 있는 기간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다만 여전히 접근은 단기로 짧게 트레이딩의 영역이다라고까지 코멘트 남겨주셨습니다. 저희 5개 키워드 점검을 해봤고요. 원픽을 들어볼 시간입니다. 어디에서 원픽 고르셨을까요? 라는 질문을 해야 되는데 벌써 우리 모두 답을 들었습니다. 자동차 부품에서 골라주셨죠? 원픽 소개 바로 부탁드릴게요. 정말 장기적인 관점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완성차에 대한 니즈는 굉장히 강하게 어필할 수 있는데, 저희는 조금 장기적인 것보다는 중기적으로 단단하고 지속적인 상승을 원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부품주 안에서 지금 현재 다시 한번 머리를 들고 있는 명신산업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사에 대한 흐름은 이전까지는 해외 공장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운송에 대한 운송비 부담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데 5월 중순부터 미국 공장에 대한 가동이 진행이 되면서 이제 현대차, 기아에 대한 납품 플러스 테슬라에 대한 납품까지도 운송비에 대한 부담이 현저하게 낮아지면서 하반기에 대한 실적적인 개선을 굉장히 크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포인트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 대비해서 현재 제가 1차적인 목표 가격은 25,000원을 잡고 있고요. 손절 가격은 19,000원 잡고 대응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하반기로 갈수록 현대차든 테슬라든 생산량에 대한 캐파 자체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는 시장이다라고 한다면 실적적인 서프라이즈를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짧게 추가적으로 요금은 질문 드릴게요. 자동차 부품 쪽을 지금 만약에 접근을 한다고 한다면 말씀해 주셨듯이 운송에 대한 부담, 미국 공장 요 키워드를 꼭 가지고 있어야지 매력도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지금 시장인 걸까요? 플러스 알파적인 요인인데요. 네네. 지금 자동차 부품사들이 현대, 기아에만 납품하는 것이 아니라 GM, 포드, 혼다 등등 해서 글로벌적인 부품사들이 상승 동력을 굉장히 강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북미 공장이라든지 이런 쪽 아니면 인도네시아에 대한 진출 여부를 확인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명신산업 오늘의 원픽으로 저희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MTNW 김도영 어드바이저와 지금 이 시간 함께 하셨습니다. 위원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